안녕하세요. 코나디안TV 에릭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 네, 축하 세레모니를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올린 애플워치 영상에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요. 애플워치 6와 애플워치 SE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AOD, Always On Display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배터리 소모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애플워치는 SE 40mm, 6 40mm, 6 44mm 모델입니다.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모두 40mm 모델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빌려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세 가지 모델이 이 세 가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반 사용의 경우 6 모델은 18시간, SE 모델은 또 같은 18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패밀리 셋업으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LTE를 계속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6 모델의 경우 14시간, SE 모델의 경우도 1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LTE 통화만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6 모델은 1시간 반, SE 모델도 1시간 반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디오 재생을 하시는 경우에는 6 모델의 경우 워치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했을 때 11시간, LTE 스트리밍으로 재생을 하시는 경우에 최대 8시간, SE 모델의 경우에는 저장된 음악의 경우 10시간, LTE 스트리밍으로 재생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 7시간, 이렇게 해서 6 모델과 SE 모델 사이에는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6 모델의 경우 실내 운동 11시간, GPS를 활성화한 실외 운동은 7시간, GPS와 LTE를 활성화하셔서 실외 운동을 하시는 경우 6시간, 그리고 SE 모델의 경우 실내 운동 10시간, GPS 활성을 하시고 실외 운동을 하시는 경우 6시간, GPS와 LTE를 활성화시키시고 실외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5시간, 이렇게 보시면 각각 1시간의 사용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실 경우에도 6 모델의 경우 1시간을 충전을 하면 80%까지 충전이 되고요. 1시간 반을 충전하실 경우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6 모델의 경우 1시간 반을 충전을 하셔야 80%를 충전을 하고요. 2시간 반을 충전하시면 100%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충전 시간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워치 3개 모델을 100% 충전을 다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전원이 들어왔고요. 이제 모두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 모두 왼쪽 팔에 착용을 하고요. 오늘 취침 전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운동하는 루트인데 한 1시간 정도 걸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기능을 모두 켜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무슨 버섯이 저래? 털이야. 세상에, 토마토가 내 주먹. 갑자기 자연 유튜버가 되셨구만. 와, 이거 포도 같잖아. 진짜 신기하다. 거의 한 80분 정도를 걸었고요. 한 6.6km 정도 걸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이런 정도의 오차는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다시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 지 2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한쪽 팔에 3개를 차고 다닌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테스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전화나 음악 재생 등 사용하지 않았고요. 운동 기능, 수면 기능, 손 씻기 기능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 AOD 기능이 배터리 소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서 애플워치 6 43mm에서는 AOD 기능을 껐고요. 그리고 6 40mm에서는 AOD 기능을 켜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6와 SE 모델 간의 배터리 소모량의 차이를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능한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수치 역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 21시간 동안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애플워치 배터리 잔량이 보시면 애플워치 6 43mm가 49%, 그 다음에 애플워치 SE가 45%, 그리고 애플워치 6 40mm가 24% 지금 잔량이 남았고요. 이 결과로 보아 하루 중 AOD 기능이 사용하는 배터리 소모량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대략 25%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6 43mm하고 SE 40mm 사이에서도 대략 5%의 배터리 소모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차 범위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애플워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 비교에서도 운동할 때와 충전 시 시간 차이를 보면 배터리의 스펙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혈중산소 포화도 기능하고 ECG 기능이 필요 없고 AOD 기능이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가운데 SE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이번 애플이 이 SE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제품군을 만든 것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이 워치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원하는 테스트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나디안TV 에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